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퍼슨 구조체입니다. 간단하게 나이랑 이름만 넣을게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스트링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링보다는 그냥 이게 좋아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문자열 쓸 때 있잖아요. 문자열 쓸 때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새로운 타입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편하게 쓸 때 이렇게 쓰시는데 참고로 배열 형태로 쓰는 것보다 이게 느립니다. 성능으로. 그래서 성능은 이게 더 좋아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구조체 같이 우리가 자료를 되게 구조화 시켜서 또 만들잖아요. 배열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체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2명 만들 수가 있겠죠. 20살 홍길동. 홍길순. 그래서 2명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조체가 있고요. 이것도 데이터를 되게 잘 정리해 놓은 거죠. 구조체라는 걸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코드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에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데이터군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다 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s 일단 시언어 방식으로 할게요.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순서대로 p1.age, p1.name 이렇게 들어가죠. 자, 두 번째 홍길순이 하려면 여기를 p2로 바꿔야겠죠. 자, 요게 함수도 아예 안 쓴 순차적인 프로그래밍이고, 이제 요게 똑같은 코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함수로 만들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없는 데이터는 이제 넘겨줘야겠죠. 가지고 있는 애가 안 가지고 있는 애한테.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P1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미 인트로라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인트로를 쓰시면 됩니다. P1 넘기시고 P2 넘기시면 되죠. 이게 훨씬 낫죠. 이게 누가 봐도. 자, 근데 이제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자, 인트로 2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캣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사람만 만들 게 아니라 프로그램 커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개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캣. 뭐 강아지도 뭐 나이랑 이름이 있을 수 있죠. 애완동물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센트 지살 센트 S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애완동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살 해피, 그 다음에 뭐 인트로 2 이렇게 하면은 3 치면은
애완동물 소개도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죠. 데이터가 원래 태초에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까 그걸 처리를 하죠. 뭐 출력을 하든 아니면 뭐 더하기 빼기를 하든 연산을 해서, 그렇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든, 그렇죠?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프로그래밍은. 자,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두 개만 썼는데 당연히 더 나오겠죠. 펫도 나오고, 뭐 이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스트럭트 카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자동차는 그냥 데이터만 존재하면 의미가 없죠.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뭐 자동차가 몇 킬로로 갑니다, 후진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좌회전합니다,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기능도 함수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ge를 10 이렇게 줘놓으면 10살이라는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상태. 또는 자동차의 속력이 100이다. 그럼 현재 자동차가 100km 달리고 있다. 100km로 달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함수는 뭐다? 함수는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그 속력을 뿔뿔 해가지고 뭐 101km를 올린다, 아니면 더하기 10 해서 110km를 올린다 해서 어떤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연산을 통해서. 이 출력도 연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산을 통해서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함수 대신 그냥 코드를 써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쓰는 코드도 메인 함수라는 곳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터랑 함수를 어떻게 본다? 데이터를 상태로 보면 상태의 변화라고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동작으로 보자는 거죠. 결국 동작이잖아요. 상태를 바꾼다라는 거는 사람이 움직이면은 원래 있던 좌표값에서 다른 좌표값으로 이동하는 거죠. 상태가 변화되는 건데 그 사람이 움직여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를.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죠? 이 사람은 나이와 이름이라는 상태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의 동작이죠. 사람이 자신의 상태값을 이용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다고 쳐볼까요? 기능 하나 더 만들게요. 제가 사람에 대한 기능을 이 add age라고 해서 사람을 나이를 한 살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p1.age를 뿔뿔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한 살 한 살 나이 먹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동작이죠.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라는 행위조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weight라고 해서 무게를 만들어요. 몸무게를 만들고 void eat 먹는 함수를 하나 만들면 사람을 한 명 받아서,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먹는다라는 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p1. weight를 원하는 만큼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먹었다라는 어떤 동작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동작은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나이를 먹는다, 밥을 먹는다, 자기소개를 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섞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많은 함수, 제가 지금 4개를 함수를 만들었는데 4개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람에 관련된 기능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못 찾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면 여기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기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든다 라고 하면 자동차에 대한 기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치자. 책이라는 자료형 스트럭트 북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책에 대한 함수, 뭐 대출을 시켜주거나, 그죠?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입고를 하거나 출고를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함수를 구현해야 되겠죠.
근데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이 둘을 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person과 이 두 함수, 그러니까 이 자료와 이 함수 간의 어떤 논리적 연관 관계를 우리가 직접 찾지 않는 이상, 그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찾기 힘든데 컴퓨터는 당연히 이 데이터와 이 함수의 관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둘의 연관 여부를 단번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가 그런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묶여있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객체지향은 뭐냐? 되게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말인데 따지고 보면 쉬운 게 이 우리가 사물이잖아요. 객체라는 걸 우리가 사물이라고 보거든요. 객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물이에요. 사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사물은 대체적으로 상태 플러스 동작입니다. 맞나요? 사물은 상태 플러스 동작이다. 상태가 없는 사물은 없습니다. 그죠? 돌멩이 하나여도 이 돌멩이의 직경, 무게, 색깔 이런 상태값을 가지고 있고요. 동작은 없을 수 있죠. 근데 뭐 동작도 돌멩이가 뭐 굴러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하잖아요. 그 동작이라고 보면 되고, 자동차도 자동차 컬러, 연식, 가격 이런 걸 상태라고 하고, 자동차가 뭐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뚜껑이 열리네 아니네 이런 걸 다 동작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상태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태는 데이터, 동작은 함수예요.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갑자기 그러니까 자동차가 뚜껑이 열리는데 그거를 사람이랑 연관을 시키면 사람이 뚜껑이 열린다? 굳이 이상하잖아요. 자동차의 연식이 2022년이다 라고 하는 그 연식 정보, 그거를 사람이 먹는다라는 곳에 연결해봐요. 그 자동차의 2022년 뭐 연식을 먹는다 뭐 이런 이상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시가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함수와 데이터는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연결이 되는 개념인 거고, 데이터가 상태고 함수가 동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물 상태와 동작이 서로 따로 생각이 되는 건 좀 복잡하죠. 우리가 사람이면은 정말 사람에 관한 그 정보, 나이, 이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걷다, 먹다, 자기소개한다, 말하다, 이런 거, 노래하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말하는 객체는 데이터랑 함수를 묶는 거예요. 묶어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물을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이 개념이 이렇게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객체지향은 딱 요점은 그거예요. 데이터 함수를 묶는 거예요. 왜? 이거 두 개 묶어야 우리가 사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프로그래밍은 현실 세계를 모방하기 위한 거고, 사물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결과는, 설명은 길었는데 결과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person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요거잖아요. 그죠? 묶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 그냥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요거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끝. 자, 이게 C 언어에서는 스트럭트 안에다 함수 못 넣습니다. C++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객체입니다. 객체.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it라는 먹는다라는 함수를 쓸 때 사람 데이터를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age가 여기 있으니까요. 요거 못 써도 돼요. 그죠? age 여기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이 스트럭트 퍼슨을 보실 때, 아, 사람은 3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 3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 3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시언어에서 자료 구조 할 때도 자료를 그냥 우리가 써도 되지만 잘 쓰면 좋잖아요, 그죠? 정리정돈 해가지고. 그래서 배열도 쓰고 구조체도 쓰고, 이것도 안 되면 우리가 뭐 리스트나 트리 만들어서 쓴 거죠. 그것처럼 코드를 그냥 써도 되지만 이제 코드가 많아지면 어떡하지? 힘들잖아요. 정리정돈 함수 쓰자 이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이제 시언어에서는 이 구조체 안에 함수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막 함수 포인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흑마법을 써서 했는데, 이제 C++에서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죠? 자, 팻은요? 요거는 팻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사실상 네임스페이스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네임스페이스 때 이거 객체랑 연결되니까 잘 알아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변수랑 함수 그냥 모아놓은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신 이제 네임스페이스랑 구조체랑 다른 점은 뭐다? 구조체는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선언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빨간 줄 뜨는 건 이게 변경하면서 바뀐 부분이니까 고쳐줄게요. 자, 얘가 빨간 줄 뜨는 이유는 스트럭트 퍼슨의 이 네임이 캐릭터용 포인터라서 그래요. 아, 참, 죄송해요. 요거 하나 새로 추가돼서 그래요. 그래서 몸무게에 대한 데이터도 넣어줘야 돼요. 자, 뭐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그냥 데이터 하나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가 빨간 줄이 뜨죠. 여기 인트로. 왜 그렇죠? 우리가 네임스페이스 했을 때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면 인트로라는 건 이 바깥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앞에다가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붙였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인트로라는 함수의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인트로라는 게 어디에 있다 이제? 퍼슨이라는 스트럭트 구조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트로라는 함수는 이제 얘밖에 못 쓰는 거예요. 퍼슨이라는 구조체에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 P1 구조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쓸 때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우리 P1이 P2가 다 이렇게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P1에 대한 데이터를 P1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자기소개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자기소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자기소개 하라고 했는데 그럼 제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제 주민등록증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P1이라는 사람한테 자기소개를 시킬 때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P1을 또 넘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이건 잠깐 펫은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종적인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1은 뭐예요? 이제 P1은 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표현했죠. 그리고 P1은 사물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상태값이 있어요. age. 근데 age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intro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P1이라는 사람이 P1 누구예요? 24살 홍길동이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볼게요. 됐죠? 이 사람한테 자기소개를 3번 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관점으로 보던 거에서 사물을 관점으로 보는 걸로 바뀌었죠. 이게 왜 이게 좋냐면 여러분, 사람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되게 직관적이지 않나요? P1이 자기소개합니다. 읽히잖아요, 그냥. P1이 누군데? 이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P1이 자기소개합니다. P1이 자기소개합니다. P1이 자기소개합니다. 사람이 자기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람이 나이를 먹습니다. 그럼 사람이 나이 먹겠죠. 물론 이제 이 add age도 지워줘야겠죠, 이거? 자신의 나이, 자신의 무게, 자신의 이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를 1살 먹었어요. 다시 자기소개하면은 1살 늘어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표현하시면 돼요. 제가 기능을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사물을 생각하시더라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태값과 그 상태값을 변경시키는 동작, 함수를 같이 만들어서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시면 됩니다.